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40장의 4절 전자기파의 본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1, 2, 3절을 배우면서 흑체 복사에 대해서 배우고, 흑체 복사는 이제 플랑크의 가설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랬고, 두 번째 광전 효과와 세 번째의 그 컴퓨턴 산란은 특히나 이 빛을 고전적으로 파동이 아니라 파동으로 생각하면 설명이 되지 않는데, 광자라고 하는 입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실험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 전자기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빛은 파동인가 아니면 입자인가, 대체 빛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물론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바로 관측하는 현상에 따라서, 실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전 효과나 콤포넌트 산란 같은 이러한 실험은 광자모형, 빛을 입자적으로 봐야 설명이 잘 되고, 또 간섭이나 회절 같은 이러한 실험은 또 빛을 파동으로 봐야만 설명이 아주 잘 됩니다. 광전효과, 콤포넌트 산란, 간섭 실험 모두 다 빛으로 하는 실험이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우리는 결론 짓냐면, 빛의 입자 모형과 파동 모형은 서로 보완적이다. 따라서 입자성과 파동성은 모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입자와 파동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자면 파동이 될 수 없고, 파동이면 입자는 아니다 라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빛은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빛은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와 파동은 서로 보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단원 제목부터 입자의 파동적 성질이죠. 보면 여기 대해서 주장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드브로이라는 과학자 분인데, 드브로이라는 이분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광자, 그러니까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듯이, 그러니까 광자, 조금 전에 말했던 겁니다. 전자기파가 입자 모형과 파동 모형 이렇게 서로 보완적이라고 했으니까, 이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질도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하면 입자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물질이라는 것도 입자적 성질만 갖는 게 아니라 파동적 성질을 갖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했던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원리 중에 상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상보성의 원리란 뭐냐면 물질이나 복사의 파동 모형과 입자 모형은 서로 보완적이다. 둘 중에 하나만 맞거나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해주는 그런 관계다라는 게 바로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밑에 보면 운동량 P는 람다분의 H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공식은 바로 광자에서 썼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운동량은 빛의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했는데, 드브로이는 이 공식이 광자에서만, 즉 빛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와 같은 입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식을 만드냐면, 이 람다와 이 P를 서로 위치만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람다는 P분의 H라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 P 대신에 뭐 했느냐면 바로 mv, 이 u는 이제 속도의 개념, 속도로도 이렇게 쓰니까 mu로 이렇게 써서 파장은 mu분의 h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m이라고 하면 질량입니다. 이 질량은 입자만이 갖는 고유한 이제 물리량이 되는데, 즉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바로 파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봤던 파장을 갖는다는 거죠. 즉 입자의 산유물의 질량과 파동의 산유물의 파장과 질량이 이렇게 서로 간에 등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드브로이 파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렇게 이제 드브로이가 주장한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그렇다면 전자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데이비슨과 거머는 실제 전자의 운동을 분석해서 전자의 파장을 측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금속 표면에 대한 전자 산란 실험이죠. 여기 보면 이건 금속 표면에 바로 전자가 이제 충돌되고 반사되는 과정에서 바로 회절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회절이라는 이 현상은 입자적 성질입니까? 파동적 성질입니까? 대표적인 파동적 성질입니다. 근데 바로 전자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 전자가 이렇게 회절되는 현상을 나타냈다라는 건 바로 전자가 파동이다,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직접 증명한 게 바로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톰슨, G.P. 톰슨이라는 이 과학자는 매우 얇은 금박에 전자를 통과시켜서 전자 회절 무늬를 실제로 관측하게 되고, 이 전자 회절 무늬를 파장값을 조절해서 X선의 회절 무늬, 그러니까 X선의 파장 있죠. 이 X선의 파장과 전자빔의 에너지를 그 운동량을 조절해서 전자빔의 그 파장을 X선과 비슷하게 했더니 그 X선의 회절 무늬와 전자빔의 회절 무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바로 입자라고 봤던 전자가 파동성을 띈다,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하게 되고, 드브로이 파장도 아주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서 확립되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G.P. 톰슨이라는 이 과학자분은 이제 그 전자를 처음에 발견한 분의 아들이죠. 이름은 성은 톰슨으로 같은데, 이제 아버지 톰슨은 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걸로 이제 나중에 물리학상 노벨상을 받게 되고, 그 아들인 이 톰슨은, 그러니까 아들 톰슨은 그러한 아버지가 발견한 전자의 이런 파동성을 또 직접 관찰함으로써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그러한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면, 전자의 속력,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드브로이 파장의 공식 외워야 되겠죠. 배우면 mu분의 h, 여기 m의 전자 질량, eu는 전자 속력 넣고 그 위에 플랑크 상수 넣으면 드브로이 파장 값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데 이 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눈에도 보이는 이제 돌멩이 질량은 50g이고 속력이 40m/s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돌멩이의 드브로이 파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질량에 50g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각각 상수와 여기 이제 주어진 값을 집어넣으면 드브로이 파장 값이 나오는데 10의 마이너스 34승 이라고 하면 그 값이 너무 짧죠. 그래서 파장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회절은 사실상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절은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라고 하기 때문에 파장이 아주 짧은 이 경우에는 회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거시적인 세계에서의 돌멩이는 파동성이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파동성이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 관련된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아마 전자현미경, 지금 우리 학교 본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현미경 하면 광학현미경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광학현미경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하는 거고, 그중 빛 중에서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더 작은 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뭔가 보면 가시광선만 떠올렸었는데 전자가 이렇게 파동성이 띈다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전자의 운동량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전자의 운동량을 바꿔서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드브로이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더 작은 물체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바로 전자현미경입니다. 말 그대로 전자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 보면 물체를 비추기 위해 사용된 파동의 파장보다 더 작은, 훨씬 작은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분해능을 가진 현미경은 없다라고 하고, 보통 광학현미경에서 가시광선을 이제 파장을 사용하는데 전자 물질파의 파장은 바로 이러한 가시광의 파장보다 100배 이상 더 짧은 파장을 사용해서 우리가 광학현미경보다 훨씬 더 물체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자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번 절은 전자기파의 본질과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드브로이 파장까지 배워서 우리 봤던 전자라고 했던 이 입자라고 봤던 이 전자 역시 바로 파동적 성질을 띌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상보성의 원리까지 배운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